수업은 생활과윤리 30차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보윤리, 매체윤리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보기술, 매체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를 이제 강조한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우리 학기 초에 배웠어요. 공리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적 공리주의, 다음에 질적 공리주의가 있는데, 양적 공리주의는 제레미 벤담 기억납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얘기. 다음에 이제 질적 공리주의자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그런 쾌락 혹은 정신적 쾌락, 이것을 구분해서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훌륭하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1806년부터 1873년 요때 태생이네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으로는 자유론, 지금 이 표현의 자유, 요 내용도 이제 자유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리주의자니까 공리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다. 개개인의 어떤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밀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 4가지를 보겠습니다. 자유론이라는 책의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2장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 freedom of opinion, 의견이라는 것은 각자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 즉 의견을 그냥 가질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거죠.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사상의 자유를 표현할 줄 알아야죠. 표현할 어떤 권리, 어떤 자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인 복리, 웰빙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람이 자, 여기 어디 가죠? 질적 공리주의자예요. 질적. 육체적 쾌락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육체적 쾌락도 강조하고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여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뭐 쾌락을 위해 되게 중요하다. 뭐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4가지 이유 첫 번째부터 볼까요?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그것이 어떤 의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0개의 의견이 있는데 99개는 뭐 A의 주장을 펼치는데 단 한 사람이 B의 주장을 해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이 한 사람이 뭔가 문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니까 또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 좀 또라이다. 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진리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전제하는 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약간 어렵죠. 우리 인간은 오류를 범한다 이겁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99명이 잘못을 저지르고 1명이 옳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 단 한 사람, 우리가 보기엔 진짜 말도 안 되고 엉뚱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되게 혁신적인 주장이죠. 그것도 이제 1800년대 했으니까. 두 번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거 비슷하게 얘기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흔하다. 그 틀렸다고 해도 완전히 다 틀린 게 아니라 얘기죠. 어느 정도 부분은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통설이나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어떤 주장이 있다 쳐요. 어떤 주장이 있고 사람들은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아주 단순하게 해서 여자는 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모든 재산들은 전부 남자 큰아들한테 다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그 말도 안 돼 했는데 그런 애들은 곤장 맞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오히려 99명이 뭐 잘못 생각했고 오히려 한 명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 또 생각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통설이나 다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두 개 A의 입장과 B의 입장을 서로 대립을 시켜봐요. 그래서 계속 토론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진리가 아닌지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사회과학적 지식만이 아니고 자연과학적 지식은 더 심한 거죠. 옛날에 이제 자연과학적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오류를 하고 뭐 이랬으니까 뭐 심지어 뭡니까 상대성 이론 얘기한 아인슈타인도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오류성을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고 진지하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진리의 합리적 근거를 그다지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의 편견과 같은 것으로만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설, 즉 99명이 주장하는 게 이제 진리라고 쳐요. 근데 이게 한 명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그냥 사람들은 뭐 그렇고 그런 얘기 뭐 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기입니다. 편견을 가진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합리적 근거를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같이 서로 대비해서 대화와 토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4번이 나오는 거죠. 그 주장이 그런 통설의 그 주장이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이 된다. 이렇게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통설이. 그래서 이런 통설이 사람들한테 진짜 의미 있는 어떤 성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4가지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마음대로 표현해도 되냐?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종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해 끼치는 게 아주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거 많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게 심각한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 집회,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하죠. 그럼 이것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리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으로 제출하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